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독해를 좀 보도록 하죠.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스타일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처럼 이렇게 번역을 위주로 해서는 절대 이 시간 내에 답을 찾으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찾으시면 내용은 다 이해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토익 독해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자, 토익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검색하고 분류하고 판단하는,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묻는다. 이거를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판단 능력을 묻는다. 이걸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는 좀 무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번역하거나 이러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걸 먼저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수능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나중에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 보시면 팟7 전략 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좀 다운을 받으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팟7 전략 노트를 보시면요. 자주 나오는 지문의 유형과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퀘스천별로, 그러니까 질문이죠. 퀘스천별로 풀이 전략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게 거의 다 비즈니스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문서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 글의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 비즈니스 레터 같은 경우를 쓰실 때는 처음에 뭘 먼저 쓰는 거냐면 왜 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내가 누구고 당신은 누구고 이런 직업, 장소,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목적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잠깐 한번 보시면요. 자,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대체로는 누가 누구에게 이런 것들이 먼저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즉 후에 관한 질문이 먼저 뜨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장소나 직업이나 자, 아니면은 목적, 이걸 왜 쓰게 됐다, 이 편지를.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앞쪽에 먼저 나오고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서들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키워드, 즉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면 뭐가 주로 나오게 되냐면 어떤 미래 일정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하단부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문서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작성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갖고 작성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받게 되는 질문도 질문의 답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레터들은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레터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글의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시험의 목적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번역을 하시는 게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위치에 맞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토익 시험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가 되겠죠. 토익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1분당 한 문제꼴로 지금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 자체가 75분인데 75분이라는 시험에서 파5에 15분을 쓰시고요. 그다음 파6에 8분을 쓰시면 23분이에요. 거기에 답안 작성까지 하고 나면 25분이 되죠. 자, 그렇게 하면 50분이 남아요. 50분의 독해 문제는 48문제고요. 즉 1분당 한 문제를 풀고 답안 작성을 2분 정도 했을 때 딱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스를요, 하염없이 읽고 있으실 수가 없고요. 자, 이 박스를 빨리 익숙해지셔서 어디쯤 몇 번의 답, 이런 위치들을 미리 잡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7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인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략적인 공부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한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는 게요. 레터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들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주 나오는 질문들, 퀘스천들, 이러한 퀘스천은 답이 대체로 어디쯤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푸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샘플이 나와 있는데요. 샘플 퀘스천을 보면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tter? 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요.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쓴 목적은 자 대부분 어디에 답이 있느냐 여기 잠깐 볼까요? 목적은 90% 이상 앞쪽에 답이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요구사항에 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앞쪽에 답이 있다. 이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위치 감각이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토익 독해는요.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시면요. 자, 일단 맨 처음엔 답이 A 같았거든요. 근데 중간을 읽으면 답이 B가 되고,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답이 C가 돼요. 즉, A, B, C, D 오답은 모두 본문 중에서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A, B, C, D가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치에 맞게 정확하게 읽으셔야 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위치 감각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까지 드립다 다 읽어. 다 읽으면 오히려 답이 도망 다녀요. 자, 그래서 위치, 목적, 처음 세 줄에 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앞쪽을 먼저 보실게요. 자, 앞쪽을 먼저 보시면요. This letter는요, is to inform. 당신에게 알리기 위한 거예요. New mobile service가 제공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바로 나오죠.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다. 따라서 답은 A, B, C, D 중에 A, 핸드셋 안 되고요. overdue bill, 자 연체된 돈이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 고맙다. 아직 사용 안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한 거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답은 D가 되는 거죠. 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근데 지금 문제를 잠깐 풀어보셨는데, 풀 때 말이에요. 풀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제가, 박스를 다 읽은 게 아니라, 자, 박스를 처음 두 줄 정도를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어요? 1번 문제로 바로 갔죠.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문제를 분석한 후에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 이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먼저 살펴보죠. 그 다음에 얘 키워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1번을 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꾸 박스 내용을 많이 읽으세요. 박스 내용을 많이 읽으시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그리고 답은 답대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끊어주시고요. 1번 끊어주신 후에 바로 시선은 답을 찾았으면 2번 문제로 가시는 거예요. 2번 문제로 딱 이동을 하셔서요. 분석을 이제 또 하셔야 되죠. 분석을 먼저 좀 해볼게요. 2번 문제 분석을. 자, 그래서 상단부에서 답을 찾은 후에 바로 다음 문제로 들어간다. Register for. 자, 이거는요. 등록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등록에 관한 거는요. 자, 등록을 어떻게 해요? 등록이나 구매에 관한 것들은 답이 항상 하단부에 있고요. 키워드는 뭐예요? 키워드는 register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 독해의 관건은요. 누가 이런 위치나 키워드를 빨리 캐치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단부로 가서요. 자, 몇 번을 무슨 단어를 찾아요? register라는 단어를 찾는다는 거죠. 자, 그럼 register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끝에 세 번째 줄 register for this new plan을 하기 위해서는 go to 어디로 가세요? 자, freedom mobile service store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스토어로 직접 가서 등록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A, B, C, D 한번 볼까요? A, 자 메일 편지 보내라 아니고요. 그 다음 B, 전화해라 아니고요. C, 직접 스토어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읽으시고요. 그만 읽으시고 또 내용 자꾸 읽고 있지 마시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3번 문제로 가야 되겠죠. 3번 문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3번 문제 분석해 보시면요. 자, 이 플랜은 for who, 누구를 위한 거냐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칠판 좀 잠깐 다시 보실까요? 자, 누가 누구에게는 답이 앞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 플랜의 대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플랜은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This new service는 will 이렇게 해요. benefit 이렇게 한다. 자, customers를 어떤 customer예요? Who make long distance calls, 시외전화죠. 시외전화를 많이 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long distance call을 하는 사람들, 시외전화를 많이 거는 사람들. A, 자, frequent long distance calls 답이고요. B, payment 치우시고요. C, 200분 치우시고요. D, 이 지역의 새로운 사람들, new 치우시고요. 따라서 시외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 답은 A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 문제 푸는 흔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처음 두 줄을 읽고 문제 분석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답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박스를 한 번에 읽는 게 아니라 답을 찾고 나면 바로 다음 문제 분석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선이 어때요?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는 느낌이고 읽을 때는 끊어서 읽고 있죠. 한 번에 통으로 쫙 읽는 게 아니라 읽고 끊어서 답 찾고 분석하고 다시 들어가서 답 찾고 분석하고 다시 들어가서 답 찾고 이런 식으로 시선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어요.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몇 번 문제를 풀어보냐면 지금 여러분들 준비된 지문에서는요. 자, 6번, 7번, 8번 이쪽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세요. 한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동양 쪽에서 동양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suggest, mention, 언급된 것은 사실인 것은 아니면 indicate, imply 자 이런 것들 언급된 것은 사실인 것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약점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틀리시는 문제가 not question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을 풀 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 풀이고 단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항상 모든 문제는요. 자 지문에 처음 두 줄을 읽으시는 거예요. 처음 두 줄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제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가 말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난 답이 어디 있어? 나는 답이 자 앞쪽에 있어. 아니면 끝쪽에 있어. 자 이게 앞쪽에인지 끝쪽에인지 어떻게 알아요? 팟7 전략 노트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키워드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마다 자 풀이 전략이 있어요. 풀이 전략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풀이 전략이란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풀이 전략이란 걸 보셔야 되는데 자 얘네 둘의 풀이 전략은 굉장히 간단해요. 얘네들의 풀이 전략은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항상 문제 분석 먼저 하시고요. 자 문제 분석 먼저 해볼게요. 자 로버슨 인베스트먼트 앤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풀 때에는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좀 잠깐만 볼까요 한번.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적은 건 어차피 팟7 전략 노트에 다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일단, 뭐부터 한다고요? A, B, C, D 한 단어 정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한 단어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문으로 가세요. 지문. 본문으로 가셔서, 본문 중에서, 자, A, B, C, D를 찾으시는 거예요. A, 여기까지 B, 여기까지 C 찾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의 A, B, C, D와 본문의 ABCD를 천천히 비교해서 답을 찾아오시는 과정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차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분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토익 독해는 영어를 못해서 틀린다기보다는 덜렁거려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7번입니다. What is mentioned? ABCD 가죠. Closed factory, outsourcing, 그 다음에 withdraw, 자, 철수했다 이거예요. PC마켓에서 small company. 자, 그러면 A, B, C, D를 다 정리를 하셨어요. 올라가서 지금부터 찾죠. 자, 첫 번째 줄이요. worked for me. 필요 없고요. 3 years. 제가 필요 없고요 라고 얘기하는 건 A, B, C, D 중에 언급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His departure from our company는요. 무엇에 의한 거예요? 어떤 것의 결과예요? 회사의 결정이다. 여기에도 A, B, C, D 중에 언급된 건 없어요. 나는 공장을 닫았다든가 아웃소싱이라든가 아니면 스몰 컴퍼니 이런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네 번째 줄까지 읽었을 때 없다는 거죠. 그런 단어가. 그러면서 our company가 did not decide 결정했어요. 자, recently 뭐라고 했어요? withdraw from the PC market 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뭐가 보이셨어요? 지금 C가 보였네요. withdraw from the PC market. 자, 그 다음에요. consultant evaluate 필요 없고요.
다운사이징. 자, 여기 보세요. 회사가 처음부터 작다는 게 아니에요. 줄인다고 그랬죠. 원래 스몰 컴퍼니가 아니라 줄인다고 했다고. 따라서 D는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읽어볼까요? 좀 더 읽어보면 including support step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release. 자, 그만하죠.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언급된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PC 마켓에서 철수했다와 그 다음에 원래 작은 회사가 아니라 다운사이징, 앞으로 규모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D는 틀린 거고요. 답은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ABCD를 가지고 박스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냥 박스만 자꾸 읽어대시면 뭔가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답이 두리뭉실해서 똑부러지게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건 ABCD를 기억하면서 박스를 읽어야 한다. ABCD를 찾으면서.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8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에 대한 거면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 되겠네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ABCD를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박스에 가서 ABCD를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이요. knowledgeable 이란 표현이 나오죠. 거기다 B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take over duties 그러면서 이제 extensive background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cellent people skills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이게 D에 대한 내용이 되죠. 그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C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ABCD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기의 ABCD와 박스의 ABCD를 찾아서 이제 답을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첫 번째 독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 독해 강의 듣기 전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략 노트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다운받으셔서 그리고 나서 이 위치나 키워드 찾는 거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신 후에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파7 전략 노트를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해서 옆에다 놓고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수업 듣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